안녕하세요, 민주 이대남입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조이대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조이대는 즉각 탄핵되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 언론에서 잘 안 다루길래 오늘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이 말씀 한 분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채널을 만든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많은데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제 채널 통계인데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이 3%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뭐 후원 이런 거 받을 생각 없습니다. 원래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려 했는데 영상 만드는 원동력이 여러분의 응원밖에는 없는 상황이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조이대의 결정적인 탄핵 사유로도 연결되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부터 알고 가셔야 합니다. 조이대가 작년 한 해 동안 벌인 만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건데요,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2심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하루 뒤에 즉시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이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4월 22일 오전에 소부인 2부의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그날 오후에 즉각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합니다. 7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을 사건 기록도 보지 않고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것도 조이대가 직접.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인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다시 표를 보시면 3월 28일에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 없는 게 하나 드러났습니다. 3월 31일에 대법원이 몰래 특정 연구관들에게 기록을 보라고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당시 조이대가 전원 합의체를 하기로 결정 내렸다, 이 말도 합니다. 우선 이 장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처음부터 전원 합의로 진행하기로 뭔가가 이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3월 28일에 금요일에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3월 31일인 월요일 날 바로 기록이 형사 공동조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이제 신속하게 공동조에선 심층 사건, 전합 사건이라든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 전합으로 심리를 했다고 저희가 추단을 하는 게 그 부분 때문입니다. 보충 의견에 설시도 있지만 기록 자체가 판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록이 어디 있는지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부에 3월 31일에 인수인계부에 쓰여져 있기는 4월 22일에 이미 기록은 올라가 있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재판사무국에서 확인해 보니까 3월 31일에 이미 연구원실에 올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만 접수되고 나서 전원 합의체로 하기로 협의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협의를 했고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전합하기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판결문에 일부 나와 있는 건데 전원 합의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대법관들이 같이. 다수 누구요? 그거는 전체 다라고 그럼 저는 다수가 생각하고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전합하기로 했습니까? 당연히 전체 대법관님들이 전원 합의를 한 데 있어서는 내규 자체의 대법원장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법원장님이 그러면 대법관들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전합을 하기로 했다고 당연히 그랬을 봐야 것으로 됩니까? 추정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 정리되셨죠? 이 내용대로라면 대법원 사건 기록에도 어떻게 나와야 하죠? 날짜는 3월 31일 그리고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병구 실장이 말한 대로 3월 31일부터 이 내용을 검토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 이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실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사건 기록 내용입니다. 이재명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분명 3월 31일부터 게시했다고 했는데 정작 기록은 4월 23일부터 법리 검토를 개시했다고 되어 있는 거죠. 다시 조이대의 행적을 보시면 이건 원래 기존의 조이대와 대법원의 입장을 기반으로 작성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공식 입장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이걸 뭐 대법원 직원이 마음대로 이야기한 걸 표로 만든 거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진행 상황을 토대로 작성된 기록이거든요. 즉 기록을 바꿨다는 건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최근 기록에는 4월 29일 선고 기일 지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호 변호사가 이걸 최근에 다시 검색해보니 4월 22일 전원 합의 기일 심리 지정 및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4월 23일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라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뒤늦게 4월 23일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라는 내용을 넣어서 마치 이때부터 적법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몄다는 거고요. 이건 국정감사에 나왔던 조병구 실장의 말하고도 다른 거고 대법원의 기존 입장하고도 다르다는 거죠. 이건 조작에 가까운 거고요.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면 대체 뭐냐 이겁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사건 진행 기록까지 여러 번 바꿔가면서 법사위에 나와서는 시도 때도 없이 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그 내용이 선거 개입 관련 내용이다? 국짐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직 조병구 실장의 말이 진실인지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까지만 알아도 조희대가 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최근에는 거짓말한 내용이 없는지 이런 것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확실한 위증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사퇴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이 자가 법사위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학위왕성심과 관련해서 종이 기록이든 전자기록이든 7만 페이지를 본 게 맞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어떻게 말하냐,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고 일부를 봤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종이 기록으로만 보게 되어 있는데 종이 기록으로 봤어요? 전자수성 기록으로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내용을 7만 페이지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위증인지 아닌지 다시 묻습니다. 7만 페이지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의원님 제가 사실은 아까 그 비슷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상고 이후에 당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을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을 봤다고 했죠. 그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어떤 답변을 했었을까요? 이 내용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가 되고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그렇게 스캔해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공부 잘한다고 옳은 삶은 산다거나 좋은 삶은 산다 내지는 판사는 무조건 결백하고 깨끗하고 신적인 존재다 이런 사회적 편견을 제대로 깨준 사례 아닙니까? 공부 잘한다고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모두가 옳은 삶은 사는 것도 아니고요. 판사라고 모두가 착한 게 아니라는 걸 이자들이 몸소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 박영재든 천대엽이든 위증을 했다? 그럼 둘 중 하나는 징계와 처벌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조희대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 위증을 한 자는 당연히 징계와 처벌을 해야죠. 그게 조희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둘 다 징계와 처벌을 안 한다? 그럼 조희대는 또 한 번 2차 내란의 수괴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이런 와중에도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을 저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한지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냥 일련의 과정과 사건만 나열해 봐도 사법개혁은 판사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 사법의 피해가 정치인들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필요한 겁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말 그대로 민생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을 위한 개혁을 저지하고 그 저지를 하는 당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윤석열을 한창 비판할 때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은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들만의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착각 속에 살아왔다는 게 드러났죠. 국힘과 그 지지자들도 메타버스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럴 거면 무인도로 떠나서 자기들끼리 정치 해먹으면서 살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정직한 것이 가장 훌륭한 술수가 될 수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